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모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9년 12월에 출고된 캐딜락 CT6 3.6 올휠 드라이브 플래티넘입니다. 주행거리는 99,000, 판매 가격은 2,85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2회, 내차 피해는 2회에 390만원이 있습니다. 일단 보닛 교환이 있고 나머지 골격은 고지 체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금 도색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입고 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은 없고 사진이 지금 너무 색정보가 없어져 가지고 보정을 한 상태라서 판독이 좀 어려운데 뒷범버 그 다음에 앞범버 정도는 수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열쇠도 2개가 있고 일단 직접 봐야 판단이 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부산 기장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2026년 5월 초입니다. 지금 차 유리에 송화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차건 제가 가지고 있는 낡고 오래된 큰 차건 다 송화가루가 장난 아니고, 이거는 또 그거까지 있네. 송진 진해까지 떨어져 있네요. 아무튼 뭐 이 시기가 지나면 세차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아까 영상 캡처해서 보내드린 CT6 보러 가고 있고, 그 CT6는 앞에 여러 대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GM에서 나온 E 세그먼트 차량이죠. 아무래도 이제 북미 주력 차량이니까 차가 좀 큰데 차가 길어가지고 전장이 5m가 넘죠. 길어서 참 카테고리를 세그먼트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중형 세단이고, 사실 CT6는 7 시리즈 S 클래스랑 크기만 놓고 보면 비슷한 차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라고 보기는, 이 차의 세그먼트를 뭐라고 제가 뭐 기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차를 타보면 직접 보면 어쨌거나 7 시리즈 S 클래스 이 정도의 덩어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크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클래스나 이제 플래그십, 체어맨 같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면 이 뭔가 차가 좀 부담스럽다, 내가 요트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CT6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은, 말 그대로 이제 오너 드라이브용 차로서 느껴집니다. 뭐 물론 7 시리즈든 S 클래스든 당연히 오너 드라이브용으로 큰 차를 쭉 타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뭐 편하게 잘 타시죠. 그런데 저같이 좀 작은 차를 위주로 일상에서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같이 작은 차를 평소에 타고 있는 사람도 CT6를 타면 그렇게 이질감이나 위화감이 적더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차에 여러 가지 이제 수치, 재원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캐딜락이 추구하는 바가 이제 적어도 2010년 이후에 나온 차들이 굉장히 스포티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율이 차가 낮고 좀 넓고 이렇게 납작하게 붙었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조금 타이트하고 전투적으로 세팅해 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특히나 이제 속도가 올라갈수록 좀 뭔가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는, 그 다음에 선회를 많이 할수록 이 차의 장점이 좀 느껴지는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막 정속 주행을 함에 있어서 그 차의 효용이나 가치가 극대화되기보다는 차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차의 가치가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차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올드 클래식 캐딜락은 좀 그런 기품이라고 해야 되나? 좀 우아한 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차들은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 첫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조향, 그 다음에 순정 기준에서 볼 때는 MRC 댐퍼가 적용되어 있죠. 전자식 댐퍼의 원조격인데 캐딜락이 그런 전자식 댐퍼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좋고, 그리고 좋은 품질의 오디오, 그 다음에 좀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터치를 좀 많이 썼던가 뭐 이런 뭔가 좀 한 스텝, 반 스텝 좀 더 현재 유행하는 것보다 반 스텝 혹은 한 스텝이 앞서가 있어요. 트렌드가, 차가 좀 트렌디해요. 캐딜락이 좀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4기통 모델은 또 4기통 모델 나름대로 적절하고 나쁘지 않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밸런스, 출력적인 밸런스, 그 다음에 6기통 모델은 6기통 모델답게 또 자연흡기 엔진에서 오는 부드러움과 적당한 토크감, 뭐 이런 것도 장점일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차예요. 근데 생각보다 CT6는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요 동북아시아권의 차들하고도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유럽 차하고도 확실히 다르고, 좀 뭔가 엉성엉성한 맛이 있는데 이건 단점이죠. 좀 그러니까 조립 품질도 좀 뭔가 엉성엉성해요. 그 다음에 잡소리도 좀 뭐가 많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려 있는 게 좀 듬성듬성해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기도 하고, 저도 그 캐딜락 ATS를 탔을 때 요 대시보드, 저추석의 대시보드 덮개가 뭐가 좀 뭐랄까 조립 품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뭐 이런 게 이렇다고 하는 약간 뻥찌는 그런 뭐 고장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차의 주행성은 정말 좋아요. 그다음 하체를 딱 차를 떠봤을 때 딱 보면 밑에서 보면 와, 스포츠카, 이 차는 스포츠카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냥 한눈에 봐도 공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굉장히 차가 튼튼하게 보인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려봐도 그렇고, 그게 오늘날의 캐딜락의 느낌이고, 흡사 BMW를 밖에서 출고해가지고 튜닝샵에서 튜닝해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오늘날의 저의 캐딜락이라고 하는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인상이에요. 제가 운전해봤을 때도 그렇고. 아무튼 독일 프리미엄 차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특히 잔가율이 중고차 잔가율이 더 낮고, 그래서 중고차로 구매하기는 아주 적절한 그런 브랜드가 바로 캐딜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차는 보닛이 교환이죠. 보닛 교환인 것 치고는 보험 이력이 좀 적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보닛 교환하는 정도면 보통 라이트 같은 것도 건들고 범버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작업하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1,000만 원 이상이 더, 미니멈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가액이 잡히는데, 보험가액이 그냥 기백만 원 단위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뭔가 제 기준에서는 언뜻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안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가 비주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4개월씩이나 잠겨 있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은 3개월 이내에 차가 이렇게 유통이 끝나니까요. 보통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차가 판매가 되는데, 지금은 뭐 전쟁 이슈도 있고,
또 유가 이슈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 애매한 지점이 어딘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차를 보러 가는 것인데 어떤 상태일지 일단 기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송화가루가 많아가지고 이거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인데 송화가루가 많아가지고 목, 코 이런 데가 기관지 이런 데가 갈갈하네요. 저는 지금 장안 톨게이트로 접근 중입니다. 차는 하나도 안 막혔고요. 지금 연휴 끝나고 첫 영업일이라 그런지 다들 이제 현업 일상으로 복귀하셔가지고 다들 부산하게 움직이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저기 저 앞에 사장님도 마음이 급하시고 깜빡이 안 켜고 막 우추추월하시고. 장안 톨게이트 도착했습니다. 판매자분은 엄청 협조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차가 4개월이나 묶여 있는 차고 비주류 차니까 이런 차는 손님이 붙었을 때 판매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공단 지역인데 확실히 이제 좀 쉬었으니까 바쁘다. 지금 다들 한린들이 내보낼 물건 내보내고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다들 바쁘다. 저기 엔카 딱지 붙이고 가는 거 보니까 탁송 기사님이 저거 가시는 것 같죠? 차량 출고하시는 것 같죠?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에어컨 끄고. 이 앞에 사장님은 이 카메라 무서운 줄 아시는데 제 뒤에 붙어있는 5 시리즈는 이 카메라 무서운 줄 모르시네. 아직 이 카메라 살벌하게 찍히는데. 오늘 차는 사진이 그 보정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좀 사진상으로 이제 감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매물이거든요. 이게 판매자 분이 찍으신 게 아니고 그 엔카 그 인증 거기서 찍어주신 것 같은데, 제 뒤에 5 시리즈는 뭐가 마음이 되게 급하신가 봐요. 엄청 되게 그거 하네. 이 앞에 차는 무슨 행사, 컨설팅, 체육대회, 케이터링, 연예인 서포트, 차량 섭외 문의, 약간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프리랜서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뷔페 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데 같아 보이는데, 그죠? 저 5 시리즈는 급한지 빨리 살려고 하네. 마음이 급하네. 급한 일이 있겠죠. 저는 뭐 급할 게 없는 사람이라. 오늘 판매자분은 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협조를 해주실지
가서 보면 알겠죠. 오, 시리즈는 날라갔네. 오늘 매장은 4층이거든요. 차가 빠져 있을 거예요. 어제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차를 빼놔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차들 많이 가네. 탁송 출고를 하는 건지 뭐 작업을 하러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층 더 올라가자고요. A인가 P인가 모르겠다. A로 들어가 보자. 아, B코네. A에 차가 없네요. 어느 쪽이야? 저쪽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없네? 판매자분하고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하 3층에 주차를 했고 저는 이제 올라갑니다. 명함에는 4층이라고 돼 있었는데 5층으로 올라오라고 하네요. 5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기도 뭐 매장이 있겠죠. 판매자분이 사람은 좋아 보이시던데 다들 여기 뭐 며칠 쉬어서 그런지 다들 분주하다. 네, 이 차량이고 판매자분은 친절하시네요. 일단 트렁크 먼저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짐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요. 트렁크 바닥이 굉장히 깨끗하다. 이 전 차주분의 이 차의 운행 환경을 알 수 있죠.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런 왁스 방청 기밀 역할을 하는 그런 왁스가 충진되어 있어요. 철판 사이, 그 다음 웨더 스트립 사이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안 뜯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조립을 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실리콘 보이죠?
맞고. 이렇게 바닥도 뭐 작업이 돼 있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클로터를 브레이크 패드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고 뒤에 로터는 한번 교환을 했네요. 앞에 로터도 깨끗하게. 여기 헤드도 많이 남아있네요. 보면 여기 고급차라고 이런 조명도 이런 식으로 LED로 들어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도 딱히 탈착을 했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네, 외장을 소개시켜 드리기 이전에 일단 결론적으로 차는 괜찮아요. 보닛하고 좌측 휀다 만수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제가 걱정했던 것도 괜찮아요. 지금 디스크 로터나 브레이크 패드나 이렇게 트렁크도 깨끗하고 해서 보니까 괜찮은 차예요. 타이어도 23년 컨티넨탈 타이어인데 일단 나머지 보고 이제 대시보드에 이런 정비 명세서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보면 캐딜락 인천 남동 서비스 센터 이런 정비 명세서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오토케어 팩토리 코롱 모빌리티. 이거 코롱 BMW 그거 아닌가? 하이나비는 QXT 3000. 요거는 저기 시공되어 있는 거고요. 먼저 수리는 2020년 3월에 주행거리 680km 사고가 났구나. 이게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성남에 있는 업체구나. 아무튼 이런 수리가 있어요. 후드, 그 다음에 힌지, 후드만 수리를 했네. 300 얼마? 진짜 후드만 딱 수리를 했군요. 도장 작업이. 아무튼 그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은 20년 2월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했다. 정비 명세가 쭉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디스크 로터도 교환했고 82,000km대.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프론트 디스크 패드, 디퍼 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필터 이래가지고 210만원. 24년 8월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론트 디스크 리터 디스크도 24년에 했고 이것도 24년 8월에.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이그니션 코일, 드라이브 벨트, 텐셔너. 그러니까 이 차는 뭐 작업이 다 돼 있네. 9만 킬로대. 그래서 이 차는 게임 끝났다. 정비 명세가 다 있고 실제 차도 굉장히 깨끗한 A급 차입니다. 이게 왜 4개월 동안 안 팔렸을까요? 서라운드 뷰를 사제 옵션도 장착되어 있고. 아무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는 구매하셔도 된다. 쿨매다. 상태가 A+급이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는 아주 깨끗하고 멀끔합니다. 그 후드 도장이 있고 범버는 의외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출고 도장이에요. 범버는 안 건들고
후드를 수리했다. 그러면 전면에서 받은 충격이 아니었던 것 같죠. 후드 도장은 괜찮아요. 이게 이제 비철인데 그래도 도장 품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이제 스톤칩을 좀 맞아서 칠까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칠까짐이 있는데 이거는 사고 수리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차가 좀 안 맞죠. 여기도 칠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철이거든요. 단차가 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후드를 보여드리면 보닛을 열어서 보면 되고, 이 유리의 스톤칩을 봤을 때는 고속 주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에서 좀 속도도 좀 내셨던 분 같고, 나머지는 다 출고 도장입니다. 이런 하이글로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주행거리 10만 정도 탄 차가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뒷범버도 역시나 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는 엄청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이런 데 뭐 수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도장 품질도 좋아요. 물론 이런 데 일부 공장에서 이제 도장 자체 도장 품질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휠, 타이어 이런 것도 아직 거의 새 겁니다. 245, 40, 20 컨티넨탈 올 시즌 컨택2 타이어인데 이런 데 이제 휠 키스가 좀 있고, 이런 거를 제외하면 편마모도 없고 아직 뭐 댐퍼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 디스크 로터나 패드 많이 남았는데, 하부는 이 차가 이제 위쪽 동향에서 오는 데 가지고 그냥 하부는 약간 암들에 대해서 약간의 포식은 있는데 뭐 누유가 있다거나 조인트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 기스, 그다음에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아직 하체는 뭐 아직 건들 때가 아니니까 패드 많이 남았고, 휠 기스 빼고는 편마모도 없고 다 괜찮아요. 이제 스톤칩이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유리는 다 지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닛하고 여기 운전석과 펜다가 수리가 있어요. 실내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유리는 틴트카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각종 기능들도 지금 작동해 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약간, 저도 예전에 베리타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리타스의 감성이 좀 있어. 이런 플라스틱 감성들이 막 견고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앞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다지 유의미한 조정의 느낌은 아니고, 이런 질감도 있잖아요. 이런 질감도 좀 약간 뭐랄까, 내장재 품질이 좀 떨어져. 네. 확실히.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만들려고 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듬성듬성한 감성이 이런 데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미국 이 북미 감성은 이 유럽이나 이 아시아 사람들의 조립의 이 정밀도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꽉꽉 맞춰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거 꽉꽉 맞춰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데도 웨더 실이 좀 떠 있잖아요. 이게 일본 차나 우리나라 혹은 유럽 프리미엄 차량 같으면 이렇지 않죠. 실내는 그냥 10만 킬로 반올림에서 10만 킬로 평균적인 사용감입니다. 깨끗해요. 뭐 험하지 않아요. 그 뭐 새차가 아닌가 하면 뭐 이 정도지, 뭐 요런 데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다든지 뭐 그 정도지, 뭐 올라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것도 보면 시트가 견고함이 좀 떨어져. 네,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타본 사람은 알죠. 저는 캐딜락도 타보고 GM 차 많이 타봐서 고스트 클로징 옵션이 없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봤는데 고스트 클로징 옵션은
없고 크게 중요하진 않죠. 나머지 뭐 어디든 전동 뭐 이런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잘 되고요. 차가 뭐 나무를 할 데가 없습니다. 딱히 어딘가 손잡을 데 없습니다. 이런 벨크로는 뭐 때문에 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휀다도 볼트 이너 볼트 풀지 않았고요. 스티어링 휠도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밖에서 봤을 때 스톤칩이 많았거든요. 안에서 봤을 때 막 크게 찍혀있는 스톤칩은 없어요. 자잘자잘하게 찍혀있는 스톤칩은 많은데, 그 다음에 아까 아이나비 8000이었고 글로박스 이런 식으로 전동이고, 나머지는 열쇠 2개 있고, 이 하이패스겠죠? 맞나? 하이패스네. 그다음에 요런 거, 요런 감성들은 뭔가 좀 엉성엉성한 감성이 있어요. 근데 딱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행질감이 오래 나는 거죠. 주행질감이 좋으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는 결과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여기 많이 있지만, 이런 이제 이력이 확실하고 또 수리도 어디서 됐고 이런 확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중고차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2번 해야 되는 거고, 2번 해야 되는가 봐. 그러네. 또 2번 해야 되네. BMW처럼 2번 해요. 후크가 열리네요. 그리고 차는 뭐 리프트를 안 떠도 특히 GM차의 특징이거든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리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보기가 편한데, 휀다는 그게 없고 보닛은 풀었죠. 그 다음에 요런 인사이드 패널 혹은 하우스 이런 부분은 공장에서 출고된 이래 별로 작업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브레이스 이런 거는 다른 정비 이런 거 할 때, 엔진오일 교환할 때 푸는 거니까. 이건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V6 엔진이 보이고, 이 잔흡기 엔진이니까요. 이 임팔라 3.6에 들어간 엔진하고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도 정량이 있어요. 굉장히 정비성도 좋고 미국차답게, 그리고 카본 슬러지도 좋고 좋네요. 자, 이런 탱크 리저버들은 이쪽으로 숨겨놨네. 저건 브레이크 관련이고, 냉매 커넥터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냉각수겠죠? 보시면은 냉각수가, 고급차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숨겨놨는데 사실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일이죠. 아무튼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밑에 오일팬, 그 다음에 좌뱅크, 우뱅크 모두 깨끗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영상 촬영하는 거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오일 누유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프론트 케이스 부분 보시면 엔진 앞쪽 자, 오일팬이 있죠. 그리고 이쪽 볼도
알루미늄 블록, 오일팬 다 깨끗합니다. 이래 보니까 편하네. 뒤쪽에 후 크랭크 리드는 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 무 엔진. 그 다음 배터리 상태도 아직은 더 쓸만합니다. 충전해서 쓰면 돼요. 지금 약간 전압이 떨어져 있는데 충전해서 쓰면 됩니다. 냉각수도 괜찮고. 나머지 뭐 기능적인 것들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분사 엔진이라 약간 진동은 살짝 있는데 지금 엔진 소리 특이사항 없고 엔진룸도 역시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화리도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능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썬루프도 잘 작동하고요. 각종 스위치 전혀 문제가 없었고, 뒤쪽 등화리 예쁘네. 나머지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각종 기능 공조기 다 문제 없습니다. 해야 되겠다. 통풍 엄청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엉따, 핸들 열선 다 문제 없습니다. 꺼야 되겠다. 꺼. 온도를. 이 반응이 약간 성질 급한 사람들한테는 한 템포 늦게 느껴집니다. 터치도 먹고요. 딸깍하면 터치, 약간 아우디 같은 감성도 있어요. 스티어링 느낌 괜찮고, 이거는 제가 영상을 남겨놓는 게 가끔 뭐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 블랙박스는 지넷 블랙박스예요. 아이나비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마 꺼지고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가 되죠. 슬라이드 되고, 나머지 기능들은 잘 됐어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워셔. 워셔 맞았다. 그리고 홈 오디오 볼륨. 이게 좀 번거롭다 그죠? 그렇고 상승하며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한 게 가장 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런 거 다 김건희 잘 여사에게 됩니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던 신종. 그 다음에 진단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도 두 개가 있어요. 블랙 저거 있고, 코드 안 뜹니다. 이거 뭐 정비 이력이 확실히 있는 차라 코드가 뭐 뜰만한 게 없을 거예요. 고장 코드는 없고. 서비스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라 특별한 게 없죠. 공연비만 잘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매 온도도 다 올라 있고, 지금 일할 때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제가 못 받습니다. 자, 변속기 요압도 잘 올라오고요. 변속기 저기 뭐냐, 그 다음 미스파이어 이력 없고. 차 괜찮다.
오케이. 약 10만인데 좀 일찍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문제 없습니다. 진단기사. 자,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뭐 작동 안 되는 거 없고. 특히 이 GM 감성의 느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ATS 탈 때랑 지금이나 차의 크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폭이 약간 좀 더 넓다 뭐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부담스러운 정도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드라이트 온. 그 다음에 차의 조향 보죠. 똑바로 섰을 때 출발합니다. 오케이. 오히려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모습이죠. 다시 손 놓고 있습니다. 오케이. 야, 배기 소리도 굉장히 생각보다 웅장한데 옥상으로 가서 한번 타보죠. 차 좋다. 이 뒤가 길기 때문에 이런 차는 후진할 때 조심해야 돼. 근데 뭐 워낙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차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크긴 하지만 단지 좀 길다 하는 점 외에는 특별히 운전에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데 와, 샤체는 새거네. 차가 역시나 좋습니다. 저는 이 4기통 모델도 마음에 들던데 6기통이 확실히 그 V6만의 부드러움이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차 컨디션 너무 좋은데? 오디오 음질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게 캐딜락이 한 세대에서 반 세대 좀 앞서 나가는 차거든요. 좀 하이 테크놀로지야. 차가 좀 기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다. 저는 ATS가 좋아요. 그 다음에 나이트 비전 나온다. 그 다음에 진짜 100번 양보해도 저는 후방 카메라 화질 진짜 좋네. 100번 양보해도 저는 CT5 그 정도까지가 제가 출력 굉장히 잘 나오고 생각보다 이 차 스포트예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차가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재 고급 소재들을 좀 많이 썼고 경량화를 많이 했네요. 차가. 그 다음에 현가하 질량도 적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쇼 서스펜션의 느낌도 좋고 조향도 엄청 정확하고요. 차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 시리즈나 S 클래스랑 크기는 뭐 약간 비슷할지 몰라도 역동성은 얘가 훨씬 좋습니다. 승차감은 그 차들이 좀 더 푹신하겠지만 아무튼 내려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 좋네. 네, 저는 고객님하고 통화하고 사장님하고 인사 드린다고
잠깐 카메라 뭐 하고 하느라 정신없었네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차는 S급이죠.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의 차입니다. 게다가 컨디션 좋은 차는 종종 있죠. 저렇게 정비력까지 확실하게 있는 차는 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객님께서 야, 덕을 많이 쌓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CT6 오늘 타보니까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뭔가 마감은 좀 떨어져요, 확실히. 그렇지만 적어도 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련된 앞서간 차입니다. 그런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요. 덕분에 오늘 고객님 덕분에 진짜 좋은 차 잘 구경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저런 거는 구하고 싶다고 구할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저런 차가 4개월 동안 왜 안 나갔을까? 야, 여기 위치하고 저기 수도권에 있었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비인기 차량 저런 거 주워가는 게 임자인데, 아무튼 제가 저런 차를 샀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